나는 1995년생이다. 7급 공무원이다. 아이가 둘 있다. 그리고 셋째를 임신 중이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다. 그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여자는 내 친구였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거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닿을 수 있도록 작은 버튼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5이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떠들썩하게 분위기를 끌고 다니는 타입이 아니었다. 연애할 때 그게 좋았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뭔가 해결해 주려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그걸 배려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무관심이었다. 구분하지 못했다. 배려와 무관심은 겉모습이 같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나는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취직했다. 주변에서 수군거렸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월급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후에 문제가 됐다. 결혼 첫 해는 별 탈 없었다. 싸우기도 했지만 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첫째가 태어나면서 달라졌다. 남편은 출장이 잦았다. 나는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다. 저녁에 데려와서 재우고 밥 먹고 자면 다음 날이었다. 남편한테 불만을 말하면 그가 했던 말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만둬.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이었다. 나는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그만두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다. 그만두면 이 사람한테 완전히 기대야 한다는 게 두려웠다. 그게 반복됐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만둬로 끝났다. 나중엔 말을 안 했다. 말해봤자 같은 대답이 돌아왔으니까. 첫째가 3살 되던 해, 남편이 먼저 말했다. 하나 더 낳자. 나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다. 혼자 버티는 게 이미 한계였으니까. 그런데 그가 말했다. 이번엔 내가 더 잘할게. 첫째 때는 내가 너무 바빴던 거 알아.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는 말, 알고 있다는 말, 그 한마디가 그때는 전부였다. 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임신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아이는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거니까. 다만 그 말을 믿은 게 틀렸다. 둘째가 태어났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의 출장은 오히려 늘었다. 야근도 잦아졌다. 아이 2명을 1명이 돌보는 게 어떤 건지, 밤에 2 아이가 동시에 울면 어떻게 되는지 겪어본 사람만 안다. 어느 날 새벽 2시였다. 둘 다 울고 있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한 아이를 안고 한 아이 등을 두드렸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 깨우기 싫었던 게 아니라 이미 깨워서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새벽이 제일 길었다. 아이들이 울면 내가 달래야 한다는 게 당연해진 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 새벽에 나는 결론을 냈다. 이 사람한테 기대지 말자. 감정이 앞선 결론이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그리고 둘째가 2살이 되던 해, 셋째 임신을 알았다.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가 웃었다. 괜찮아. 이번엔 진짜 내가 다 할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처음에는 기대가 배신을 만든다. 2번째부터는 기대 자체를 안 한다. 그게 덜 아플 것 같아서 그냥 받아들였다. 임신 초기 입덧이 심했다. 직장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였다.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다녔다. 오전 민원 응대 중에 속이 올라왔다. 화장실에 가서 구역질을 하고 나왔다. 입을 헹구고 자리에 다시 앉았다. 다음 민원인이 번호표를 들고 왔다.
그 순간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냥 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냥 다 했다. 그게 하루였다. 국가공무원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규정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 민원인이 소리를 질러도 응대해야 한다. 내가 힘들어도 얼굴에 티를 내면 안 된다. 나는 그게 익숙했다. 집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퇴근 시간은 6시였다. 어린이집은 7시에 닫는다. 버스 타면 30분. 항상 뛰었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저녁 차리고 씻기고 재우면 11시였다. 남편이 퇴근해 있으면 소파에 누워 있었다. 밥 있어? 그 말이 전부였다. 나는 차려줬다. 화가 나지 않았다. 그게 더 이상했다. 당연해진 것들은 화도 나지 않는다. 말다툼할 에너지가 없었다. 이게 수년째 이어졌다. 특별히 나쁜 날이 있는 게 아니었다. 그냥 매일 같은 날이었다. 임신 중이라 몸이 더 힘들었다. 점심시간에 잠깐 엎드려 자려고 해도 전화가 왔다. 어린이집에서. 첫째가 열이 나요. 나는 연차를 냈다. 아이를 데리러 갔다. 병원에 데려갔다. 저녁에 남편한테 말했다. 오늘 첫째 열 났어. 많이 아파? 그게 끝이었다. 병원에 같이 가거나 나보고 쉬라거나 그런 말은 없었다. 나는 그냥 넘겼다. 넘겼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기대를 안 했다는 게 맞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정비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피곤함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된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었다. 기대를 포기하는 게 누적되는 피곤함. 그게 더 무거웠다. 그 친구를 중학교 때 만났다. 같은 반이었다. 말이 없는 나한테 먼저 말을 걸었다. 너 점심 혼자 먹니? 그럼 나랑 같이 먹자. 그렇게 시작됐다. 성격이 전혀 달랐다. 그 친구는 사교적이고 에너지가 넘쳤다. 나는 조용하고 안으로 삭혔다. 그래서 잘 맞았다. 내가 말을 안 해도 먼저 물어봐 주는 사람. 내가 울면 이유를 묻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 어른이 되어서도 연락을 이어갔다. 같은 동네에 살게 된 건 우연이었다. 그 친구도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이혼을 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생각했다. 그런 사람이 왜 있을까? 그때 나는 그 친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무너졌을지 상상했다. 그게 나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다. 그 친구는 이혼 후에 나를 더 자주 만났다. 나도 좋았다. 힘들다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카페에서 2시간씩 앉아 있었다. 그 친구한테 했던 말들이 있다.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나 혼자 다 하고 있다는 거. 지쳐간다는 거. 그 친구는 들어줬다. 힘들겠다. 네가 너무 많이 한다. 진호 씨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 말들이 진심인 줄 알았다. 나를 위한 말인 줄 알았다. 그 친구가 내 남편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그 말들이 다 무슨 의미였는지 지금은 다 다르게 들린다. 그 친구가 우리 남편을 챙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모른다. 내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 같이 밥 먹을 때 남편한테 말을 많이 했다. 진호 씨 영업직 진짜 힘들죠? 이거 드세요. 많이 지치셨겠다. 나는 그냥 그 친구가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다. 남 챙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신호가 있었다. 남편이 가끔 먼저 그 친구 얘기를 꺼냈다. 별 이유 없이. 나경 씨는 혼자 잘 사네. 나경 씨 꽤 씩씩하더라. 나는 그냥 들었다. 그때는 피곤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친구가 나한테 남편 얘기를 물어봤다. 진호 씨 요즘 어때? 회사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 나 잘 모르겠어. 우리 별로 대화를 안 해서.
그 친구는 어머 하고 넘겼다. 지금 생각하면 그 어머가 이상했다. 놀란 척 한 건지, 이미 알고 있어서 한 말인지, 그때는 그냥 넘겼다. 그 대화가 나중에 생각날 줄 몰랐다. 15년이었다. 내 결혼 생활 내내 옆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그랬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출근해서 오전 업무를 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다가 배가 아팠다. 처음엔 그냥 넘겼다. 임신 중에 배가 아픈 건 흔한 일이니까. 그런데 좀 이상했다. 화장실을 갔다. 택시를 잡아서 병원으로 갔다. 검사를 했다. 기다렸다. 의사가 들어왔다. 내 얼굴을 잠깐 봤다. 아이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물어봐야 할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입이 안 열렸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감정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았다. 몸만 거기 있었다. 남편한테 전화를 했다. 나 병원이야. 지금 회의 중인데. 얼마나 걸려? 아이를 잃었어. 잠깐 침묵이 있었다. 알겠어. 회의 끝나고 갈게. 회의 끝나고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였는데 이미 그 사람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나도 모르게 나는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봤다. 울지 않았다. 울 것 같지가 않았다. 그냥 멍했다. 남편은 3시간 후에 왔다. 병실에 들어오면서 한 말이 있다. 왜 이렇게 됐어? 위로가 아니었다. 이유를 묻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이 때문이 아니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사람이라는 게 그제야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퇴원하는 날 차 안에서 남편은 말이 없었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집에 와서 아이들을 안았다. 그게 그날 내가 한 일의 전부다. 유산 후 며칠이 지났다. 남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다. 아이를 잃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따지지 않았다. 이미 지쳐 있었고 그 사람한테서 뭔가를 바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 있었다. 울렸다. 화면이 켜졌다. 무심코 봤다. 한 줄이었다. 보고 싶어. 발신자를 봤다. 내 친구 이름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생각이 있었는데 사라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비어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남편이 나왔다. 문자 왔어. 응, 알아. 그게 전부였다. 그가 알아라고 한 순간 그 말이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알아. 누구한테서 온지도 알고 무슨 말인지도 알고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날 밤잠을 못 잤다.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다. 다음날 연차를 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냈다. 그리고 그 친구 집 앞에 갔다. 뭘 기대하고 갔는지 모르겠다.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봐야 했던 건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그 친구가 나를 봤다. 표정이 굳었다. 뒤에서 남편이 나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리도 안 났다. 눈물도 안 났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돌아섰다.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울어야 하는지 몰랐다. 그때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그날 시어머니한테 갔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찾아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남편이 직접 말했다고. 그걸 들었을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왔다.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 그리고 그래서 저런 반응이었구나 하는 생각.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응, 언제부터요? 한 6달쯤. 아들이 먼저 얘기했어. 6달. 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유산하는 동안 알고 있었다. 남편이 직접 말해서. 유산한 날 남편이 병원에 3시간 후에 왔던 게 다시 생각났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다.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녀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그 여자 나쁜 애 아니더라. 아들이 힘들었나 봐. 너도 좀 강하잖아. 나는 웃었다. 내가 강한 게 문제였다. 강해 보이면 힘든 줄 모른다. 힘든 줄 모르면 도우려 하지 않는다. 도우려 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혼자 한다. 그 사이클을 나는 몇 년째 혼자 돌리고 있었다. 제가 강해서요. 인사하고 나왔다.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왔다. 저녁을 차렸다. 재웠다. 그리고 앉아서 메모 앱을 열었다. 공동재산 목록, 통장 잔액, 보험 내역, 아이들 어린이집 계약서. 감정 없이 적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상하게 차분했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무너지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람은 버틴다. 그 메모가 나를 버티게 했다. 남편은 새벽에 들어왔다. 미안해. 나는 그를 봤다. 끝내자. 한 번만. 이미 한 번이 아니었잖아.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새벽이 조용했다. 싸우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냥 말했다. 끝내자. 그 세 글자가 나한테는 수년치 말의 무게였다. 이번엔 내가 선택했다. 이혼 과정은 길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서류가 많았다. 남편은 끝까지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친구한테는 연락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들을 말도 없었다. 15년을 어떻게 정리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정리하는 게 아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다. 다시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지금 나는 아이 둘과 산다. 아직 공무원이다. 아직 혼자다. 예전보다 돈이 없다. 예전보다 바쁘다. 예전보다 피곤하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내가 결정한다. 그게 전과 다른 점이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버텼냐고 묻는다. 별거 없다. 그냥 해야 할 것만 했다. 사랑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게 있다. 그게 뭔지는 각자 다를 수 있다. 나한테는 나 자신이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